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국정조사랑 뭐 특검이든 이 사건 전체를 다 밝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범진보 분들이나 이제 공수처의 효용론, 뭐 아니면 공수처의 어떤 무용론,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수사의 비판, 뭐 기능의 비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비판을 엄청 많이 했는 그 과정들에서 수사가 얼마나 방해받았는지도 저는 이제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공수처 폐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공수처가 없으면 이렇게 기소까지 됐을까? 기목 무혐의 처분을 하듯이 허위 보고서를 만들고 그렇게 또 없는 사건이 되었겠죠. 그러고는 이제 뭐 검찰 이제 차장 검사가 막 기자들이랑 티타임 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를 하고, 그럼 그거를 이제 그때도 당시 또 이제 확인했던 기자님들 있었기 때문에 그 허위 사실이 마치 기사로 흘러나가진 않았지만 그게 70년 동안의 폐해잖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오늘 판결이 어떻게 이제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이었어요. 그날이 공수처가 구형을 했던 날입니다. 5년 구형을 했던 날인데 그때는 제가 뭐 방송에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그 짤막하게 글로만 남겼었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도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어떤 식으로 구형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많은 얘기를 했던 것처럼 같은 시각으로 이제 윤석열 이제 대검찰청에서 이렇게 손준성 피고인이 총선 개입을 했던 사건이고,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다. 다시는 이제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중형인 5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 하에서는 공수처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국기문란 행위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검찰 범죄를 정확하게 이제 규정을 해서 구형하는 그 모습에서도 저는 공수처의 어떤 역할이 너무 중요했구나라는 걸 너무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판결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물론 이제 뭐 법적인 쟁점마다 이제 뭐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수사기관이 저랑 제가 공익신고를 했던 그 문제점 인식을 공유를 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재판의 어떤 그 과정을 다 이제 구성을 했고, 그 결과로서 공수처가 5년을 구형할 때의 이 사건 규정을 명백하게 국기문란 행위였고 검사의 범죄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구형을 하는 그 장면에서도 내가 너무 헛된 노력을 한 건 아니었구나. 왜냐면 물론 재판은 3심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뭐 대법원의 어떤 판결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 사건에서 이제 예를 들면 빨리 항소 포기를, 만약 유죄가 나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유죄가 나오면 손준성 측은 빠르게 항소 포기를 하고 사면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또 이제 또 한번 예언을 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명백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인 것을 자인을 한 셈인데 사면권 어떤 식으로 행사하는지 우린 이미 봤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탄핵 판결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약간 그동안에 뭐 마음고생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구형을 하는 그 장면에서 약간 좀
그나마도 제가 좀 위안을 좀 받았던 것 같고, 제가 그 공수처에 어떤 추가적인 증거 제출이랑 의견서를 제출할 때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걸 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기관은 70년 검찰에 대비해서 2년밖에 안 된 수사기관이지만, 더 체계를 잘 갖춰서 더 국가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기관이라고,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공수처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간에는 이제 부정적인 평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사건만 해도 공수처가 좀 더 철저하게 뭐 좀 더 잘할 수 없었느냐. 뭐 일종의 용두사미 비슷하게 결국은 손준성 한 명만 기소로 어쨌든 끝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아쉬움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일단 조직과 인력이 너무 작잖아요. 네. 예? 그리고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이 돼 있어서 사실 검찰은 뭐 기자건 누구건 압수수색을 아무나 하고 막 불러들이고 네. 이런 것들을 자기의 수사 방식이다, 수사 기술이다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할 정도죠. 근데 공수처는 그 수사 범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그 어떤 그 태생할 때부터 이제 굉장히 어떤 견제를 받으면서 이제 왔던 그런 조직이었기 때문에 인력도 없고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도 적고 뭐 그런 부분이라서, 그리고 막상 이제 공수처를 만들었던 이제 민주당이 또 수사기관이 늘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그 공수처는 이제 자신들을 향할 그 칼끝을 또 향할까? 전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래서 팔짱을 꼈을까? 그냥 팽겨쳐줬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정말 잘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그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은 대통령 부인,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장관급들, 그리고 장성급들,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려면 정말로 어떤 고도의 수사하고 또 수사의 책임이나 입증 책임도 좀 완화시키고, 일반인들의 범죄에 달리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어서 얼마든지 증거인멸할 은폐를 할 그 모든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런 기관을 이제 잘 갈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만들어 줬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 욕만 진탕하더라. 너무 무능하다고 욕만 진탕하더라.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번 총선 이후에도 꼭 누군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국회에서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책임도 있고, 왜냐하면 그거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 그 이제 뭐 정의당이나 이런 어떤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바람에 이 공수처법을 이제 어떻게 원안보다 크게 후퇴해서 우선 뭐 검사 25명이면 지금 검찰 조직의 100분의 1이거든요. 검사 수만 해도 일단 이 적은 숫자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위공직자들의 더더욱이 더 이제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바로 판검사들이잖아요.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은 사실은 판검사들인데 이게 기존 이 사법부나 검찰에서 좋아하질 않죠. 우선 공수처 존재 자체가 달갑지 않은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고, 국회의원도 부담이 되죠. 뭐 장관들도 부담이 되고 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공수처 고소 고발 사건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거 다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금. 민원실에 가시니까는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막 사건 자료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누구한테 당했는데 공수처가 제발 좀 뭐 검사인가 그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만큼 자료를 했는데, 정말 공수처 민원실 정말 조그매요. 그래서 그 과천 법무부 그 건물 그 근처에 조그만하고, 그것도 이제 티타임하고 상담실을 개조해가지고 이제 공수처 민원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공수처 홍보대사는 아닌데, 제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재판을 하고 또 그 25명을
뭐 5명씩 나눠도 수사검사, 공보검사, 공판검사 이거 다 이제 분리를 시켜도 또 차장, 처장 빼면은 20명이 안 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또 3부 이상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면은 거의 약간 좀 거의 정말 작은 그 중앙지검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지방검찰청 어느 수준도 안 되는 그 그렇죠. 인력으로 지청 인력이나 될라나? 그쵸. 왜냐하면 그 수사관 인력까지 포함하면 지청 인력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인력을 그 물리적으로 너무 적게 배정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가장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을 이제 수사해서 결과를 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네는 검찰보다 못한 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거는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그런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와 다르게 어떤 그 수사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증거 입증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좀 유연하고 좀 말하자면 좀 폭넓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허용을 해주는 게 좋겠다. 제가 저를 김웅 참고인 조사를 했던 검사님도 제 앞에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뒀는데 아이폰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손준성 전화는 절대 안 열릴 건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제 제가 아시는 근거리에 계시는 또 주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주요한 이제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네. 싹 다 아이폰으로 바꾸셨어요. 그럼 제가 무슨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은 다 아이폰으로 바꿨겠죠? 비밀번호 제공을 안 하면 그럼 공수처는 늘 그 수사를 할 수가 없고 네. 그러면은 적어도 저는 고위공직자들은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는 네. 유죄를 추정을 한다라는 정도의 강력한 어떤 입법이 있어야지만 그 짓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뜯어 고쳐야 될 제도도 많고 이런 수사를 원활하게 할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뭐 괴물을 탄생시킨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기존에 있는 괴물들은 그럼 누가 처치를 하죠? 그래서 그 괴물이 되지 않도록 그 어떤 인적인 기관에 이제 왜곡이 되지 않도록 그런 감시는 많이 하되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사는 할 수 있도록은 기능적으로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문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제 신분의 안정, 일반 검찰청의 검사와 또 네. 다르게 공수처 2년마다 처장과 네. 그 임기가 또 이렇게 정해져 있고 네. 또 뭐 일종의 재신임 비슷하게 뭐 재임용 비슷하게 그렇죠. 계약 비슷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보통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님들은 임기가 6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왜냐면 보통 어떤 정권이 5년의 임기로 이제 되다 보니까 정권의 영향을 받지 말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판결을 하라라는 취지로도 그 임기 보장을 6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할 때도 그 헌법소장이 박근혜 때 임명이 됐는 분인데도 이제 그런 이제 판결들을 하셨죠. 그런 것들은 임기가 보장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자기 임기를 벗어나는 왜냐면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거기에 준하게 이제 그 공수처장도 뭐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물론 뭐 적어도 처장의 임기는 뭐 어떤 양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일선의 수사 검사들 그러니까. 재임용처럼 예.
검사는 사실 사퇴나 이제 퇴직을 하지 않는 한은 계속 검사인데. 특별한 뭐 정말 적이 없으면 뭐 거의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공수처 검사님들은 아니시거든요. 아시는 검사님들 거의 다 나오셨어요. 근데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수처 내부 갈등, 공수처가 형편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물론 이제 이상과 맞지 않는 현실도 이제 고민을 하셨겠지만 네. 그 정말 수사할 수 없는 그 무력감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정말 우수한 수사관들, 우수한 뭐 법조인들, 법률가들 그리고 수사 인력들이 가야만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굉장히 잘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약간 우리 공수처 검사님들한테도 고발 사주 사건이라는 건 굉장히 좀 본인들한테도 상징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지 않고 뭐 부족하다, 못하다, 바보 같다, 뭐 빌공수처다,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퇴임을 하셨지만 김진욱 처장님도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나름 어려운 수사 환경에서 열심히 했던 만큼 또 다른 수사는 사실 지금 내세울 것도 없어요. 전부 뭐 기소를 제대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뭐 번번이 저게 되고 또 검찰에 뭐 기소 의뢰하는 부분은 또 검찰이 다 안 들어주잖아요. 그다음에 뭐 구속영장 번번이 다 기각당하죠. 그래서 사실 공수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 사건이 정말 공수처의 지금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또 공수처 입장에서도. 네. 공수처 얘기를 우리가 한참 했는데 이제 다시 좀 아니 약간 저는 공수처 홍보대사 같으세요?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 근데 이제 그 확신은 있어요. 이 사건이 손준성 피고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그리고 재판을 2년 동안 그래도 오고 수많은 증인들을 이제 신청을 해서 이 사건이 그래도 탄탄하게 구성이 될 수 있는 과정을 했던 역할은 분명히 공수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러겠죠. 예. 근데 그 자체 그 의미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너무 폄하하거나 축소하거나 흔들기를 하는 것들이 보이고, 사실 범진보 진영들은 약간 내 새끼다. 내 새끼 기관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내 새끼가 검찰이 70년 동안 잘 이제 갈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혼내기도 하고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남새끼 됐다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뭐 이분들도 다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그죠?